포레카. 최순실은 왜 그렇게 광고회사 포레카를 뺏고 싶어 했던 걸까요? 당시 이 포레카라는 회사의 지분은 컴투게더라는 광고회사가 상당수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이 이 포레카를 뺏으려면 컴투게더의 지분이 필요했죠. 그런데 컴투게더 대표가 이 지분을 넘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협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갔고 결국은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나옵니다. 그 음성, 녹취 직접 들어보시죠. 계단이라는 데서 탑에서 봤을 때는 형님이 양아치 짓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려라 까지도 얘기가 나왔대요. 컴투게더를 세무조사를 다 들이보내서 컴투게더까지 없애라까지 얘기를 했대. 예, 한국 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전 원장이 이 컴투게더 대표에게 하는 그 실제 음성 여러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대. 컴투게더 세무조사를 다 들여보내서 컴투게더까지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대. 이런 음성이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밝혀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에도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포레카 매각을 직접 챙겼다는 겁니다. 예, 이 기막힌 뉴스를 듣고 우리도 이렇게 황망한데 피해 당사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던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한상규 대표, 오늘 방송 최초 출연입니다. 예, 직접 만나보죠. 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은 좀 안정이 되셨습니까? 예, 많이 안정은 됐습니다만은 요즘 저희도 뭐 새로운 소식에 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중국 공식 방문 중에도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를 걸어서 포레카 매각 잘 되게 해라, 최순실에게 잘 넘어가게끔 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얘기까지 들으시곤. 참담했습니다. 그런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뭐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었습니다. 왜 최순실은 그 많은 광고회사 중에 포레카에 눈독을 들인 겁니까? 최순실, 차은택이 2014년 말부터 몇 개의 광고회사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한 1년 후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이제 설립을 앞두고 미리 준비를 했던 거죠.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따서 그 수익조차도 본인들이 갖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 그런 수익 거죠? 플러스 대통령 수행 사업, 즉 청와대 비즈니스에 광고회사가 필요했었겠죠. 그래서 이 포레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를 얻게 되면은 뭐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다 수행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으니까 저희를 이제 타겟으로 노리고 아마 뺏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광고회사도 다른 회사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스코 계열사, 아마 그 당시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걸로 사회적인 질타, 비난들이 쏟아지면서 포스코가 팔려고 하고 있던 중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각으로 나와 있었고 저희가 인수한 게 2015년 9월 1일인데 예. 약 1년 반 전인 2014년 4월에 청와대에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자라는 그런 모의한 서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인수하기로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입찰이 시작된 게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곧 이어서 정윤회 사건이 문건이 터지기 시작할 때라서 정윤회 문건. 이 양반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포레카를 가져오자라고 청와대에서 모의가 됐었는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터지면서 정신없는 동안 컴투게더한테 한상규 대표한테 돌아간 거군요, 그게. 저희하고 롯데그룹하고 두 군데가 복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롯데그룹으로 가게 되면은 대기업을 등치기는 조금 힘들 테니까 그렇죠. 일단 중소기업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80% 내지 90%를 뺏으려고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지분을 내놓으란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2015년 3월 초였습니다.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려고 치열하게 이제 겨루는 중에 예. 그 협박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협박을 아니었었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가 아직 100%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기도 아주 전이다. 예.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자격도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느냐라고도 얘기했고. 예. 근데 제 입장에서는 포레카라는 회사의 대표가 그렇죠. 제가 잘 아는 광고계 지인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뭐 이런 협박을 시작할 때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알고 보니 그 김영수라는 사람, 포레카의 예. 당시 사장이었던 김영수라는 사람도 최순실이 꽂은 거죠. 포스코에서, 본사에서. 예,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송성각 한국컨텐츠진흥원장, 그 송 원장과의 만남에서 송 원장이 한 대표를 협박하는 그 발언을 녹음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 아직 세상에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건데 저희가 첫 공개를 합니다. 잠깐 들어보죠.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려라 까지도 얘기가 나왔대요. 예를 들어서 현재 광고주 있지? 거기다 세무조사 다 때릴 수 있어요. 안 되게 하는 방법은 108가지라도 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뭐 컴퓨터 들어가서 카드 다 까봐라. 골프 친 거, 뭐 기업체 접대, 뭐 이런 기타들은 다 부서낼 수 있거든. 그거 갖고 걔들한테 또 겁줄 수 있거든, 광고주도. 이 광고 회사에 광고를 맡긴 광고주들, 그 기업들도 다 세무조사를 때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 묻어버려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참, 이 협박도 가지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했던 게 이 한국컨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전 원장의 협박이었습니까? 예, 강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었습니다. 계약을 하자마자 그들은 80% 지분이 90%로 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중에는 저는 지분이 없고 자기들이 100%를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까지 뭐 협박의 강도가 높아졌었습니다. 예. 뭐 묻어버리겠다라든지 그런 아니, 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묻어버리겠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런 단어가 지금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디서 이런 협박을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송성각 원장이 그들이 묻어버리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간접화법으로 전한 거였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때 재단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었어요. 이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생기기에 훨씬 전이었었거든요. 전이죠. 예, 그래서 재단에서 묻어버리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단어를 예.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재단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결국 최순실이 되는 거네요. 추정이 되네요. 예, 지금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은 건 이제 만나서 한 협박인데 혹시 전화 협박도 있었습니까? 직접 만났을 때도 들었고 전화로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전화로도.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있었던 협박이 아니네요, 보니까. 예, 제가 말을 안 듣고 이제 단독으로 계약하고 인수하려는 자세를 취하니까 이들도 좀 급했든지 계속 그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하면서 뭐 강도를 점점 높여갔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에 대해서 또는 뭐 저 개인에 대해서 위험 수위가 높은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전화가 왔다 그러면 몇 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우회 어르신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늘 새벽에 전화를 하고 뭐 밤늦게 전화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시쯤에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대여섯 시쯤엔 전화가 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위에 분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위에 분이 오는 위에 분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아하. 예를 들면 80%를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은 배심죄로 우리가 90%를 가져가게 됐고 이제 10%로 줄었다. 그러다가 당신은 지분이 없는 걸로 됐다. 자기들이 100% 가져가고 저는 빵프로다. 뭐 이런 이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세상에. 조폭이 따로 없네요.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하는 그런 조직폭력배라서 정말 이 국가조직폭력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가조직폭력배. 아니 그런 협박들을 들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협박을 들을 때 뒤에 누가 있겠다라고 짐작하셨어요? 그 양반들은 회장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르신이라고 얘기도 하면서 아주 비밀은 보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나중에 김영수 대표가 어른이 도대체 누구냐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예. 안종범 수석이다라고 얘기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그럼 그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은 하셨어요? 짐작도 못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런 뭐 일에 관여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저희도 아주 작은 중소 광고 회사일 뿐이거든요. 예. 뭐 이런데 큰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 작은 이권에 전전긍긍하셨는지 참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안쓰러울 따름이지요. 저는 가족들이 그 당시에 느꼈을 두려움 같은 거, 또 우리 한 대표가 느꼈을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이 어땠을까 싶어요. 뭐 집안도 한 1, 2년 동안은 정말 아주 그
아수라장이었고 뭐 정말 공포의 도가니였었죠. 공포의 도가니. 아니 이제 아이들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내보내기도 겁나셨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으로서 또 사장으로서 뭐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뭐 제가 정말 뭐 특별히 정의롭거나 용감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오직 제 가족, 우리 직원들 지키기 위해서 있는 상식적인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하다 보니까 최순실에 맞선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최순실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혐의 중에 하나도 인정한 거 없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피해자로서. 참 저희도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이게 정말 이게 대통령인가, 이게 정말 이 청와대였던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 저희끼리도 질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과분한 힘이 주어지니까 아하. 주체하지 못해서 좀 자멸한 게 아닌가. 뭐 진실은 인양되겠죠. 감옥 갈 사람들은 갈 것이고. 뭐 저희 회사의 꿈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또 촛불 들고 이 추운 날 길거리에 나선 일 없게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국민들만큼만 애국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사업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예, 포레카라는 광고회사에 지분을 내놓으라고,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협박당했던 당사자, 컴투게더의 한상규 대표였습니다.